고령 박씨 박정희는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무리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1937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소학교에서 3년간 교사 생활을 합니다. 1940년 만주신경공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유학하여 1944년 졸업과 함께 만주군 소위로 인간하고 일본 관동군으로 복무합니다. 1946년 귀국하여 육군사관학교 전신인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해 2기로 졸업하고 대위로 인간됩니다. 1949년 육군정보국에 근무 중 여순 반란 사건에 연루되어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지만 사면받고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으로 근무하다 6.25 전쟁 중 현역으로 복귀했으며 1953년 장군이 됩니다. 그 후 군의 요직을 맡다가 1961년 제2군부 사령관으로 재직 중 6.45기 및 8기생과 더불어 쿠데타를 주동합니다. 민주당 정부는 경제제일주의를 주장하며 강군 정책을 폈고 학생, 진보 지식인들의 급진적인 통일운동에 군부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6.25 전쟁으로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했고 미국식 군사행정의 합리주의, 수용과 육사 출신의 젊은 장교들이 포진해 있었던 군부는 1961년 5월 초 학생들의 남북회담이 확정되고 북한에서 대대적인 지지가 있는 분위기를 틈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 지도 아래 육사 8기생 중심의 청년 장교들은 3,600여 명의 군대로 서울을 점령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해 정권을 잡고 혁명 공약을 발표합니다. 초헌법적 통치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직속기관인 중앙정보부를 설치해 군정을 실시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는 박정희, 중앙정보부장에는 김종필이 취임하며 군사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박정희의 군정은 민생안정과 반공 강화라는 명분 아래 모든 구정치인의 활동금지, 노조 및 학생 간부 3,000여 명을 검거해 혁명재판에 회부했으며 4,000명의 폭력배 검거와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위법 조치합니다. 군정은 2년 후 정권을 민정에 이양할 것을 약속하며 62년 12월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단 원제의 헌법을 제정했으나 중앙정보부가 민주공화당을 조직하며 계속 집권 시도를 하게 됩니다. 1963년 1월 정치인의 정치활동이 재개되고 10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데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윤보선을 15만 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이 됩니다. 윤보선은 서울 중부권에서 승리했지만 박정희는 경상도에서 압승하며 모두 자기 출신 지역에서 우세했습니다. 이어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온갖 부정이 자행되며 민주공화당이 승리하며 군부를 기반에 둔 3공화국이 탄생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제일주의와 조국군 대화를 내걸고 필요재원을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통해 조달받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과의 우방관계 강화를 통해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한일국교 문제는 식민지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 김종필과 오이라 외상가의 비밀교섭에서 독립축하금 형식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재정 차관 2억 달러, 민간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결정되자 반대 여론이 거세집니다. 즉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이 없는 굴욕회담으로 학생과 국민들의 거센 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한일 관계의 올바른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현재까지 숙제로 남게 됩니다. 한일협정을 종용한 미국의 강력한 파병 요구로 베트남 파병이 결정됩니다. 파병의 대가는 브라운각서를 통해 국군의 전력 증가와 경제개발 차관 제공이었습니다. 젊은이의 피를 판다라는 비판과 실제 많은 장병들이 희생됐고 현재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있지만 한국 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의 건설업도 진출해 인력 수출의 길과 종전 후 인력과 장비가 중동까지 진출합니다. 베트남 특수로 60년대 중반 경제 발전의 성과가 나타났고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으로 박정희는 큰 지지를 받아 196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을 눌렀고 다음 1971년 4월에도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물리칩니다. 1971년 선거에는 경제개발과 권력참여 혜택을 많이 받은 영남과 그렇지 못한 호남의 표가 양분되며 지역대결 양상이 시작됩니다.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이 될 때 북한 무장게릴라 청와대 습격 사건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사건이 있었지만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다음해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며 미중의 화해가 모두가 시작됩니다. 베트남은 공산화가 본격화되는 등의 긴박한 대외 상황 속에서 3공화국은
1970년부터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1971년 남북 간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예비회담이 열립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될 때 정부는 비밀리에 중앙정보부장 이유락을 북한에 보내 김일성과 만나게 하고 1972년 7월 4일에는 7개 내용을 담은 남북 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됩니다. 남한의 능동적인 남북대화는 북한을 능가하는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를 기회로 박정희는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준비합니다. 1972년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북의 직통전화가 놓이고 호칭도 개례해서 북한으로 11월에는 상호비방의 방송 중지도 합의됩니다. 남북화의 분위기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때 10월 17일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2월 23일 장충체육관 대의원회에서 박정희를 8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유신헌법은 중임제한 폐지, 간접선거, 대통령에 의해 사법부 통제 가능의 독재 정치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부는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선전했지만 국민의 반발과 학생의 연대투쟁, 언론인도 자유언론 수호투의를 결성해 저항합니다. 일본에 있던 경쟁자 김대중을 1973년 8월 납치해 자택에 연금시켰고 1975년 8월 개헌청원 운동을 벌이던 장준하 또한 등산 도중 이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유신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1974년 1월 긴급조치를 발동하며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민주인사들을 투옥시킵니다. 유신체제가 출범하자 북한은 1973년 8월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하며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됩니다. 또한 박정희는 1975년 4월 베트남 공산화의 자극을 받아 학도곡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합니다. 유신 반대가 고조되던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에서 제일교포 청년 문세광이 대통령을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호실장 박종규가 연단으로 올라서자 그를 노린 총탄의 유경수 여사가 맞아 49세의 나이로 절명합니다. 1925년생 본가는 옥천국립여자전수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고 소개로 박정희를 만났지만 집안의 반대로 가출하여 박정희 부임지였던 대구에서 하숙하며 만남을 이어가며 이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소박한 생활과 사회봉사활동을 해나갔습니다. 1978년 박정희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앞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민당이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탈자가 나오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 이상 권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또 제2차 국제원유가 폭등에 이은 경제불황까지 겹치며 박정희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하게 됩니다. 1979년 5월 말 야당인 신민당 당수로 선출된 김영삼 총재가 적극적인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자 국회는 10월 그를 제명시킵니다. 이 사건으로 여론의 반대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부마 사태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26일 청와대 부근 공정동에서 열린 정부 고위층 만찬장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저격당해 숨지게 되며 18년간의 박정희 시대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낙후된 농촌사회의 소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반으로 박정희가 발의해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초가집 개량, 농촌도로 정비, 영농 기반 조성 등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었고 후에는 도시까지 확대되어 총체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 성장합니다. 새벽종일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라는 노래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의 노래는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국민가요로 전국 어디에서나 직장, 모든 행정단위에도 실천조직이 결성되어 관민이 다 함께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북한의 천리마운동에 대응하는 의미도 가졌으며 70년대의 국가 발전에 기여한 큰 의의도 있었지만 박정희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된 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당시 국민은 유신체제와 군사정부 종식을 기대했지만 최규하 당선 6일 만인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 구사단장, 노태우 소장 그리고 보안사령부 장교들이 중심이 된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연루자로 체포하는 하극상을 벌였고 군을 장악하며 권력을 잡습니다. 1980년 5월 14일부터 서울에서는 민주화, 대행진을 표방한 대규모 학생 시위가 벌어져 서울 시내가 시위대로 가득 찼고
5월 15일에는 10만 명이 서울역 앞에 모여 시위운동은 절정을 맞게 됩니다. 이 시위는 4.19 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서울의 봄이라고도 합니다.